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좋은 뜻은 아니죠. 하지만 귀신 귀자도 보이고 삼마자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2급에 배정되어 있는 마귀 마자입니다. 총 21획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귀신 귀자를 조금 더 간략하게 쓰기 때문에 중국에서만큼은 20획으로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귀자와 삼마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마자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마자나 절일 마자나 똑같다. 병들 역자가 있는 절일 마자도 삼마자랑 통용돼 쓰인다. 왜냐하면 이 삼이라는 것 자체가 마약의 원료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그런 마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1획으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획으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21획으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렇게 되죠. 물론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숲을 림자로 쓰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마귀 마자입니다. 마귀 마자를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문해자에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 마자는 귀신 귀자다. 그리고 귀신 귀자에서 의미가 왔고 이 종자는 따를 종자인데 이 종자의 원래 본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종자만 쓰고 있죠. 총이라고 해서 이 글자는 중국 지금 대륙에선 버리고 이 글자를 간화자로 쓰고 있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입니다. 설문해자에 보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은 귀에서 왔고 그다음에 음은 마, 여기 있는 삼마자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절법이니까 막, 파, 절이니까 마 이렇게 된다. 그렇죠? 반절법, 의문을 나타냅니다. 자, 간단합니다. 형성자로 이거는 이거는 뜻, 그렇죠? 귀신을 뜻하는 마라는 글자다. 뭐 이런 건데 좀 아쉽죠. 다른 곳의 설명을 보시면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이 마귀가 들면 마귀가 든다고 하니까 드라마가 갑자기 대사가 생각나네요. 마귀가 들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온몸이 얼어붙어서 그 귀신의 행동에 따르게 된다. 그렇죠? 거의 강시처럼 시체처럼 영혼이 없는 어떤 물건처럼 돼버린다라는 뜻에서 절일 마자, 삼마자가 들어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뜻으로 만들었겠죠. 마귀가 원래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도록 막 시키는 나쁜 쪽으로 시키는 그런 존재이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귀신의 말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싫다 그러면 이거는 의문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마귀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한어 대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에서 음역했다. 그렇군요. 법문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를 말하죠. 그래서 마라의 약칭이다. 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마라라고 진짜 돼 있네요. 이렇게 마라. 산스크리트어로
사람의 마음을 홀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특히 불교 용어니까 불도 수행을 방해하여 악한 길로 유혹하는 나쁜 귀신을 마라라고 하는데 그거의 약칭이 바로 이 마다. 그러니까 쓴 거예요, 일단. 네. 발음이 마기 때문에 마로 왔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것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시키도록 만드는 그렇죠? 제정신을 잃고 네,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일 마자를 그렇죠? 산마자를 의문적인 요소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마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위키백과에 봤어요. 그러니까 마라 파파야스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전 산스크리트를 모르니까요. 마라 파피아스라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마라 파피아스입니다. 옆에는 붓다가 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이 불도 저는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귀자에 이렇게 사사사자가 있는데 이걸 예전 모습을 보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영혼 같은 이런 것들도 이 귀신 귀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부처를 파괴하려는 마라를 나타내는 말레이시아의 벽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벽화가 이렇게 생겼다니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부처의 수행을 방해하고 유혹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라의 존재입니다. 또 볼까요? 이건 마라 파순이라는 건데 마라 파비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나 봐요. 자, 마왕의 무리들이 칼로 시다르타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다.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면 거기를 계속 옆에서 칼이든 뭐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존재들이 마라입니다. 아까 것도 자리는 비어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마라들이 엄청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공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리수나무 아래에 있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2급의 마귀 마자인데 이것도 갑골문 이런 건 없어요. 소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귀신 귀자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생긴 것들이 사사사자입니다. 소전체에. 근데 이게 아까 봤던 그런 그 영혼 같은 걸 나타내는 그런 귀신의 홀령의 불꽃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 간화자, 일본 신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은 중국 간화자도 신자체도 다 여기를 수풀 림자처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국 간화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걸 내려서 귀신 귀자를 쓰고요. 일본 신자체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위에가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한중일 삼국은 어떻게 쓰고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마귀마. 중국어로는 머우라고 얘기합니다. 머우. 이 부분도 좀 다르고 여기 있는 이 수풀 림자 부분도 우리 본자와는 다르죠. 그 다음 타이완의 홍콩, 타이완, 마카오의 번제자는 우리 정자체와 거의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귀신 귀자만 우리랑 똑같고 위에 부분은 중국 간화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음은 마나 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후는 의외로 없네요. 마귀 마자, 악마, 마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마귀 마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개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글자는 마술, 두 번째 글자는 마수, 세 번째는 마구, 야구 용어죠. 네 번째는 병마,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마좌, 여섯 번째는 복마전, 복마전 이렇게 6개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표현들은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마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직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인다. 또는 그런 술법이나 구경거리, 얼른이라는 표현은 처음 봤는데
일단 얼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순 우리말인가 봅니다. 요술, 요괴할 때 예, 요자가 들어가기도 하네요. 네. 요망하고 악마 같은 네, 술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마술 많이 쓰죠. 마수가 있습니다. 마수를 뻗치다 보통 얘기하죠. 음험하고 흉악한 손길이다. 검은 손, 예, 마수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글자는 마구입니다. 예전에 한참 무슨 뭐 야구 같은데 빠졌을 때 만화 같은 곳에서 많이 보고 예, 들었던 것 같아요. 체육, 야구에서 상대편을 현혹하는 투수의 공이다. 현혹한다는 뜻이 역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마구, 뭔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못 치게 던지는 공이죠. 좀 마술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병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병마. 네. 병을 악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병마와 싸우다.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거기도 마귀 마자가 들어갑니다. 항마좌. 불교에서 오른발을 위에 올려놓는 다리인데요. 네, 결가부좌 중에 하나이고 항마라는 건 여기서는 악마에게 항복을 받는다. 아까 부처가 이렇게 해서 악마를 쫓아버릴 때 쓰는 네,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길상자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 항마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엔 적은 것 같습니다. 오른발이 올라와 보이는 네, 반대말은 길상좌.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좀 그러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발이 위에 올라있고 왼발이 이렇게 있는 거를 길상좌라고 하고요. 이 왼발이 위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거를 항마좌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 청년사에 있는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의 결과부자인데요. 오른발이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항마좌가 아니라 길상좌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항마좌는 네, 마귀에게 항복을 받는 그런 참선 자세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표현은 이겁니다. 복마전. 가끔 들어보셨죠? 복마전.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이다. 비유적으로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죠? 작당을 하는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출처는 중국 전기소설 수호지 아니가 수호전입니다. 수호전에 등장하는 건물이다. 이걸 이렇게 열으니까 악마들이 쫙 이게 판도라 상자처럼 막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마전이란 말은 또 번역 단어이기도 한데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라권 Paradise Lost에 등장하는 마귀의 소굴이다. 지옥의 수도로 표현되었다. 라고 해서 펜데모니엄이라고 얘기합니다. 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범, 전, 모든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데모니엄의 데몬은 아시죠? 데몬은 이 악마란 뜻입니다. 뭐 이 음은 뭐 다른 뜻이겠죠. 그래서 펜 모든 악마들의 뜻입니다. 펜데모니엄 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을 복마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마 일본 쪽에서 먼저 하지 않았나 싶은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복마전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수호전에 있습니다. 중국 전기소설 수호전에 등장하는 건물인데 사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뭔가 슉 나오죠? 네, 구름 같은 게 나오는데 상서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마귀들이 한 번에 쭉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중국의 전기소설이라서 기이할 기자를 쓰는데 뭔가 재미있는, 기발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을 전하는 그런 소설을 말하죠. 그래서 중국에 4대 기서가 있습니다. 자, 수호전을 포함해서 삼국지 아니죠. 삼국지 연의. 그 다음에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거 있죠. 저팔계 나오고. 마지막은 금병매. 이렇게 해서 4대 전기라고 해서 네, 전기, 전하는 기이한 이야기, 소설이죠. 4대 전기라고 해서 중국에서 유명한 그렇죠? 4가지 명청, 특히 명나라 때죠. 명나라 때 소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금병매 이렇게 4개를 얘기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수호전에 복마전이 나오죠. 사파가 있으니까 훨씬 더 설명드리기가 좋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 마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단어는 마술, 마수, 마구. 구마도 처음에 있었는데 제가 병마로 했었죠. 네. 구마는 마귀를 몰아내쫓는다는 뜻입니다. 구마 의식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항마좌, 뭔가 요가의 자세 같은 마귀에게 항복을 받는 자세다. 항마좌. 네, 복마전, 마귀가 숨어있는 집이나 굴, 비유적으로도 사용되죠. 이렇게 해서 6개, 최종적으로 7개네요.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09번째 시간에는 귀신이 뭔가 꼼짝 못하게 사람들 현혹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다는 뜻의 마귀, 마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